안녕하세요. 빛나는 중년의 건강과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는 솔방울 건강TV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시큰거렸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의 노화를 실감한다고 합니다. 시큰거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게 반복적이고 심하다면 퇴행성 관절염 징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노화로 관절 속의 뼈와 인대가 손상되고 염증도 생겨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릎 관절을 뒤덮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마모되고 소실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노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 대부분 중년과 노년층에서 발병하는데요. 영양 상태, 과도한 무릎의 사용, 관절의 손상, 체중 유전, 호르몬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람에 따라 무릎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병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대략 5가지 정도로 알아보고 이와 함께 무릎 관절염 운동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통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움직일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 강직성입니다. 무릎 관절이 강직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일어나거나 걸을 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부종입니다. 무릎 주변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 부종으로 인해 무릎은 덩어리처럼 부풀어 올라 무릎을 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염증 및 발열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할 경우 무릎 주위의 피부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염증이 동반되면서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릎 관절의 소리입니다. 무릎이 움직일 때 으스러지는 소리 혹은 뚝 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연골의 마찰이나 손상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무릎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을 아낀다며 운동을 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무릎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좋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버스를 타는 출퇴근길에서 등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올라있는 무릎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효과 있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대퇴골 근육을 강화하며 무릎 관절의 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일상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동작이 잘못되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발뒤꿈치 들기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도록 벽 등을 잡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발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목 주변의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대퇴골 근육 강화입니다. 발뒤꿈치를 들면서 다리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대퇴골 주위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균형 향상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전체 하체 근육을 활용하며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고개를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고 서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또는 몸 앞에 걸치거나 자연스럽게 펴놓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을 들어 올리면서 몸을 땅에서 떼어 올립니다. 최대한 발뒤꿈치를 높이 들되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고 지점에서 1에서 2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10에서 15회를 하나의 세트로 시작하고 성취감을 느끼면 점차 횟수를 늘려나갑니다. 한 번 하실 때 2에서 3세트를 수행합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발뒤꿈치를 들 때 과도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주변의 종아리, 허벅지 근력이 튼튼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되고 관절 주변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 외에도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 아래에 방석 등을 두고 무릎을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비교적 적고 주변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물속 움직이기, 수영, 걷기 등이 좋습니다. 환자별로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노화뿐만 아니라 비만, 과도한 관절 사용, 외상 등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쁜 경우 젊은이가 하는 수준의 과도한 스쿼트 및 런지 운동, 험한 등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비탈 걷기, 장거리 조깅, 관절에 충격을 주기 쉬운 배구, 농구, 축구, 족구, 테니스 등이 구기 종목 운동은 절제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장시간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무릎 주변에 찬바람을 직접 쐬는 상황, 장시간의 운전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예방 및 완화에 좋은 발뒤꿈치 들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쉬운 동작이지만 그 효과만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고 다리 및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무릎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발바닥의 긴장을 풀어줘 촉저근 막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은 무릎 관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기 위해 발뒤꿈치 들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종아리와 대퇴골 근육을 강화하세요. 종아리를 일컬어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상체에서 하체로 혈액을 짜보낸다면 종아리는 하체에서 상체로 펌프질해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뤄지도록 돕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하지 정맥류를 개선시키고 기립성 저혈압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일상에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부터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걷는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